여러분, 오늘은 여름을 맞이하여 남양 특집입니다. 고도비만에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귀신보다 무섭고 좀비보다 두려운 진짜 공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무섭고 소름 돋으니까 심역자분들은 뒤로 가세요. 공포 에피소드 1, 신체 검사의 날.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저도 위로가 필요해가지고 따다단 BBQ 시켰어요. 저번에 자메이카 통닭구이인가 먹었는데 이게 맛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시켰지 뭐예요. 맛있다. 일단 여러분, 저는 진짜 순혈 고도비만, 태생부터 산골, 진골 고도비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고도비만 친구들한테 살짝 어려운 시기가 몇 번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학창 시절이에요. 일단 공개 처형의 날이 있거든요. 고도비만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 무서운 신체 검사의 날. 여러분 아마 고도비만이신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신체 검사의 날은 진짜 고도비만인 저에게는 진짜 완전 떨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은 좀 잠이 안 와요. 어떡하지? 내일은 내 몸무게가 전교에 그냥 공개되는 날이잖아.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고도비만들에게는 신체 검사는 입어야 되는 게 착장이 있어요. 그 후드티 이런 거 두꺼운 거 절대 안 돼요. 약간 가벼운 것. 그런데 너무 너 오늘 몸무게 되는 날이어서 이런 거 입고 왔지? 막 이런 놀림을 안 받을 만한 좀 이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반팔 툭. 그 다음에 반바지 이렇게 툭. 약간 이렇게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체중 재러 가기 전에는 화장실 무조건 가야 돼요. 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쭉쭉쭉 빼고 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악순환인 게 신체 검사 전날에 긴장돼서 잠을 못 자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그게 진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히 잘 걸 그랬어요 저는. 응? 더 붓기만 하는 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애들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줄을 쭉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체중계가 딱 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하시나요? 이건 진짜 완전 공개 처형이에요. 약간 죽을 날을 기다리러 가는 이렇게 뭐 약간 그런 도축되는 소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한 칸 한 칸 내 것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친구들이 대부분 진짜 다 착해요. 제가 막 뚱뚱인 거를 막 맨날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오늘만큼은 그들도 사람인지라 완전 눈이 CCTV야. 약간 평소에 궁금했던 거지. 나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이렇게 등치가 큰 우리 빼빼는 몇 킬로나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몇 킬로나 나갈까? 몇 킬로나 나갈까? 이렇게 CCTV처럼 곁눈질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몇 킬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약간 곁눈질로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인 게지. 그래가지고 여기 몸무게 이렇게 재러 가는 그 와중에 어떤 애가 여기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쟤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 30kg야. 진짜 살쪘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저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 하면은 약간 30kg? 친구야, 난 지금 50kg나 60kg냐 그게 문제야. 그런데 30kg가 살쪘다 하면은 그 순간에 더 스트레스 막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심장박동 더 뛰어. 괜히 안 그래도 더 뛰었는데 이 친구가 30kg인데 살쪘다고 해가지고 내 심장 더 뛰어. 나는 너의 2배인데 이것을 지금 모두 앞에서 공개할 참이야 친구야. 이런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가슴이 떨려요. 그래가지고 고도비만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신체 검사 날이 엄청 떨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좀 위로를 해주신다고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 괜찮아. 선생님은 뭐 몸무게 몇이나 나가는 줄 아니? 진짜 많이 나가. 선생님 60kg 나가 얘들아.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160에 60kg랑 저는 그때 130 몇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60kg랑 조금 다르죠. 하지만 예쁜 마음씨 가지신 선생님. 큰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저를 위로해 주시려는 마음만큼은 지금도 생각나요.
혹시 요즘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공개 처형식으로 몸무게 재나요? 학교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꿈나무 고도비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소름 돋는 날. 오래 달리기의 날. 이 오래 달리기의 날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가 있고 다 하는데 인간에게 오래 달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게 원래 이렇게 1등에서부터 이렇게 꼴등까지 내거나 뭐 그러잖아요. 달리기도 전부터 이미 승부는 끝이 났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이미 나는 꼴등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랙 있잖아요. 그럼 막 몇 바퀴 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세네 바퀴 정도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1등인 애하고 저하고 만나는 지점이 와요. 1등인 애하고 저하고 만나는 지점. 그러면 그때 인사를 하면서 이게 고도비만들에게는 오래 달리기의 날이 약간 양심 테스트의 날이기도 해요. 왜냐면 모두가 1등만 주목하는 사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1등 달리는 애들만 주목을 하느라고 가끔 2번 따라잡힐 때가 있어요, 1등에게. 그럴 때는 약간 양심에서 애들이 내가 두 바퀴가 더 달려야 되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그럼 조금 거짓말로 한 바퀴만 더 돌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하지만 좀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런 걸 거짓말을 잘 못 치는 새가슴이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항상 양심 테스트다. 그리고 이미 승부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이미 들어가서 약간 막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막 했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결승선을 아직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고 애들이 와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또 도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한 바퀴만 더 돌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 한 바퀴 더 돌아야 됐던 거죠. 그럼 나름 착한 친구들은 와 이렇게 환호를 해줘요. 빼빼 왔다 빼빼 왔다 하면서 진짜 고마웠어 친구들아. 착한 친구들. 하지만 빼빼는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또 달려요. 진짜 민망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바퀴 더 돌러 가면은 여기 그 다음 팀이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민망하고 친구들도 민망하고 선생님도 민망하고 모두가 민망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치즈볼을 버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즈니 버터 있거든요. 이즈니 버터에 찍어 먹으면 혹시 더 맛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이즈니 버터는 진짜 뭘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맛있다. 괜찮은데? 버터 찍어 먹으면? 저는 느끼한 걸 되게 좋아해요. 공포의 날 3번 씨름 대회의 날. 이거는 조금 민망한 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은 뭐 달리기 누가 달릴래, 뭐 누가 뭐 할래,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씨름 같은 거 막 그런 게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씨름 누가 나가 하면 팍팍팍 막 친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팍팍팍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솔직히 안 나간다고 말하기도 그런 게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나가야 이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기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스포츠는 제가 진짜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나가게 되는. 결국에는 무슨 씨름 장사. 그 학교에 무슨 씨름 장사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어쩔 수 없는 고도비만의 운명. 공포 에피소드 4. 수학여행의 날.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면 짝꿍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친구가 많이 없고 내향인 분들은 짝꿍을 정하는 게 괴롭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고도비만한테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이렇게 수학여행 갈 때 이렇게 둘이 같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는 이만큼을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만큼밖에 못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능적으로 고도비만인 제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약간 진짜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짝꿍을 딱 정해. 내가 엉덩이를 이렇게 한 70% 차지를 해. 그러면 30%밖에 안 남아있어. 친구가 앉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깽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못 앉고 짝꿍을 바꿨던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잖아요. 수학여행에 갈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저 수학여행 짝꿍 정할 때도
만약에 홀수면은 제가 혼자 앉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짝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저의 큰 엉덩이 이 엉덩이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짝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의자 공정거래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서 날씬한 친구들과 꼭 짝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학창시절 친구들은 거의 다 40kg대랍니다. 아직도. 친구들아 고마워. 나 정말 너희 덕분에 정말 그 떨리는 짝꿍 정하기 수학여행 짝꿍 정하기 시간이 마음이 너무 편안한 적이 많았어. 사랑해요. 엉덩이 나를 위해서 항상 작게 유지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또 수학여행은 좀 변해편이 있는 게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럼 친구들 꼭 옷을 사러 가자고 해요. 옷을. 나 많은 옷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진짜 저한테는 호러거든요. 옷 사러 가자는 말. 근데 그래도 같이 가니까 친구니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서 옷도 골라주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친구들이 가끔 빼빼야 너도 입어봐 막 이런 얘기 해요. 전 딱 보면 알거든요.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려면 저거보다 한 4사이즈가 커야 된다. 이런 거 좀 이렇게 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못하고 약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액세서리 볼게. 이렇게 하면서 액세서리 코너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수학여행이랑 콤보를 항상 따라오는 옷 사러 같이 어딜 가자는 말이 저는 항상 그렇게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100kg 넘는 친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고도비만 남양 특집 공감 좀 되셨나요? 아마 공감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고도비만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학창시절 때는 뭐 신체검사 날 전에는 약간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이 트랙을 못 뛸 때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학교 좀 가기도 싫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가서도 좀 민망하고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좀 아픔들이 아니면 불편함들이 지금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고 그거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날씬하고 예쁘고 뭐 내가 봤을 때 진짜 완벽한 그런 아이들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나 다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전에는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 나를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내가 좀 더 약자니까 더 많이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떤 상황에서 강자와 약자가 있고 그 당시에 뭐 어떤 걸 배려해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가 강자고 영원히 내가 약자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항상 바뀌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약간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다 어떤 상황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들 좀 어떤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서 사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학창 시절에 겪었던 많은 불편함들이나 뭐 지금도 고도비만으로서 겪고 있는 불편함들이 있을 때 남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가끔 가슴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은 나라는 지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옆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따뜻한 시선을 내가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창피하고 뭐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는 지금은 그 경험이 있어서 내가 좀 많이 성장했다. 내가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세상에 나쁜 거는 없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남양특집 같았던 제 학창 시절도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의 박빼빼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만약에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날씬한 박빼빼가 될 거냐 뚱뚱한 박빼빼가 될 거냐 하면 날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루만이라도. 그냥 궁금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뚱뚱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닥 한 번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난다면.